맞아.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화학으로 정말 재밌게 시작했었는데. 이런 뭐 누가 화가 지르다 하나? 그렇게 유방실도 설치된 것이고. 그래도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어서 이 세상을 바꿔봐야지. 저거 봐. 교반기에 수영액도 있어. 어? 한번 스위치를 올려보자. 여기에 뭔가 있는 이상 무엇이라도 얻어가야 하지 않겠어?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르지만 이 세계의 용의를 돌리는 시점의 세계는 어떤가요? 혹시 화학이 잊혀졌나요? 아마 그렇겠지.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과 학생들만 화학을 하는데. 저희는 화학에 대한 지식을 더 하기 위해서 pH에 대한 잘 남기려고 해요.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실험에 앞서 pH와 페놀프탈레인에 대해 알아야 해요. pH란 용액의 산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많으면 pH가 작고 수소이온이 적다면 pH가 커요. 순수한 물의 pH인 7을 기준으로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크면 염기성이에요. 수산화이온에 대한 pOH도 있는데 pH 플러스 pOH는 14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페놀프탈레인은 용액의 pH를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시약의 한 종류이며 주로 높은 pH를 확인하기 위해, 즉 용액이 염기성인지 알기 위해 사용하는 지시약이에요. 용액들을 물켜서 이 pH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시가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준비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염산 12몰 용액의 pH를 측정하고 페놀프타인 용액을 떨어뜨려 색 변화를 관찰해요. 미리 남겨둔 염산 12몰 용액을 활용해서 1.2몰 용액을 만들고 측정하고 관찰하고 계속 물켜서 0.0012몰까지 측정하세요. 그 다음엔 염기성인 수산화나트륨 0.01몰 용액으로 0.000001몰까지 진행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나요? 여기서 이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아는데 거기는 화학을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요. 지금부터 알면 되죠. 아까 pH는 상용 로그를 취한다고 했죠?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니까 염산의 경우 용액을 10분의 1로 물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용액의 pH는 1씩 증가할 거예요.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경우에는 용액을 물킬 때마다 pH가 1씩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걸 놓쳤네요. 멍청한 저 친구 말대로 하면 상승 용액으로 엄청난 염기성 용액을 만들 수 있어요. 네가 연금술사냐? 어쨌든 여기서 물의 자동 이완으로 인해서 무작정 10분의 1을 물킨다고 해서 무조건 pH가 1씩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병합폭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의 자동 이완은 물 분자 스스로 이온화하여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생성하는데 화학 평형의 원리에 따라서 많이 물키면 오히려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물에 들어있는 양보다 적게 되기 때문에 정반응,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반응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pH의 변화폭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해주세요. 뭐 그렇게 pH가 7로 쓸만한 것이죠. 오,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염산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는 초기에 pH가 0인 부분에서 연한 붉은색을 띠다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네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변색 범위를 보려면 말이죠. 이제 좀 알았어요.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pH가 큰 총기에서는 자주색을 띠지만 시간이 지나서 물키고 나서 pH를 측정하면 무색을 띈다는 걸요. 부디 여러분, 이 귀중한 정보들로 세상을 보여주세요. 뭐지? 뭔가 말해준 것 같았는데? 근데 메시지가 끝나면서 용액이 다 사라져서 다시 볼 수도 없어. 그러면 어서 다른 걸 빨리 돌려보자.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미래인들에게 전한다. 이 영상을 보고 꼭 화학을 부활시켜줬으면 한다. 우리는 화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체상수에 대해서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기체상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즉 PV는 nRT에 사용되는 상수를 의미한다. R이 상수라는 것은 즉 NT분의 PV가 일정하다는 것이고, 이는 보일-샤를의 법칙에 몰수라는 개념을 추가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체상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였다. 먼저 전기 스토브를 준비한다. 500ml 비커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운다.
그리고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준비하고 끓인 쪽을 넣은 후 플라스크 입구를 호일로 막은 뒤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그대로 저울에 재어 처음 질량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호일을 벗기고 각각 물, 이소프로파놀, 에탄올을 1에서 2ml 정도씩 넣은 후 다시 호일을 씌운다. 그 후 스토브에 물이 채워진 비커를 올려놓고 클램프를 사용하여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거의 물에 잠기게 설정한다. 이후 MBL 온도 센서를 비커와 플라스크 사이에 설치하고 스토브의 화력을 250 정도로 조절하여 가열하여 끓는 점을 측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이 모두 귀화되면 플라스크를 다시 식혀 나중 질량을 재어 나중 질량 마이너스 처음 질량을 통하여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여 그 값을 화학 식량으로 나누어 몰수, 즉 N을 구한다. 플라스크의 부피를 재어 V를 구하고 P는 대기압, T는 끓는 점 온도로 하여 R은 NT분의 PV를 활용하여 R을 구한다. 이렇게 실험한 결과 물은 기체 상수가 0.022, 이소프로파놀은 0.057, 에탄올은 0.043이 나왔다. 각각의 오차율은 73%, 31%, 47%였으며 결론적으로 이소프로파놀의 기체 상수가 이론에 가장 근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기체 상수에 관한 연구를 활용하며 화학의 미래를 밝혀줬으면 한다. 그럼 미래인들이여 화학을 지켜주길 바란다. 저기 봐. 도구들이 생겨났어. 에? 설마 휘행 돌리지 않고서 이 화학실을 버렸는지 한참이나 됐다고? 이 도구들이 괜히 생겨날 게 아닌 거야. 이 교범기가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게 있다고 분명히. 그런가? 그럼 한 개 더 돌려보자. 그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